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일이 종종 있답니다. 유선의 실을 친 가해자가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도 혹시 같은 이유는 아닐까요? 가해자의 증언으로만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몇 가지 실험을 실시해보기로 했는데요. 우선 피해자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부터 따져봤습니다. 사고 현장과 유사하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어느 위치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마네킹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지 또는 식별하기 곤란한지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운전자는 운전에 필요한 교통정보의 90%를 시각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운전 중엔 전방은 물론 좌, 우, 후방까지 살피는데요. 사고 현장은 디귿자형 코스에 가깝습니다. 그 경우 운전자의 시선 방향과 주의력이 어떤지 실험을 통해 알아볼 생각입니다. 디귿자형 코스와 비교하기 위해 단순한 직선 코스부터 해봤는데요. 코스 중간에 마네킹 3개가 숨어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실험자들은 과연 마네킹을 발견해낼까요? 좌측에 마네킹 2개가 세워져 있고 우측에 하나 세워져 있었어요. 뚜렷이 3개가 잘 보인 건 맞으신가요? 네. 뚜렷하게 봤어요. 왼쪽에 첫 번째가 남방 입고 나갔고 남자, 오른쪽에 까만색 나시 입은 여자, 하얀색 브라우스 입은 여자 마네킹 그렇게 봤어요. 주행 내내 정면만을 응시하는 직선 코스. 주의가 분산되지 않아서인지 실험자들은 마네킹을 모두 발견했을 뿐 아니라 입은 옷과 특징까지 기억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복잡한 코스에선 어떨까요? 핸들을 돌리는 운전자의 손이 바빠집니다. 덩달아 시선도 자연스럽게 커브를 트는 방향 쪽으로 집중되는데요. 이번에도 운전자들은 숨어있던 마네킹을 발견했을까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특별한 거 마네킹 서 있었죠. 첫 번째가 좌측의 여자 마네킹, 두 번째가 우측 남자 마네킹, 세 번째 좌측 여자 마네킹. 잘 뛰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냥 뭐 어떤 모형이 있다 뭐 이런 정도만. 마네킹을 보긴 했지만 직선 코스에 비해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주변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연이어 좌회전을 해야 하는 디귿자형 코스는 어떨까요? 실제 유선혜 씨가 사고를 당한 현장은 디귿자형 코스에 가깝습니다. 가해자는 지하주차장을 나와 디귿자형으로 2번 좌회전을 한 후에 마주오던 피해자를 차로 쳤는데요. 가해자는 피해자를 못 봤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마네킹을 발견하지 못하는 실험자도 있을 겁니다. 전방에 마네킹 같은 장애물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몇 개 정도? 한 9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한번 쭉 돌아보시겠어요? 어디? 여기 입구 두 번째 저쪽 3명이네요. 9개는 어디서 보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직선형 도로나 곡선형 도로에서는 시야 범위가 운전자에게 필요한 시야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귿자형 도로에서는 운전자에게 필요한 시야 범위가 아주 넓어요. 넓고 또 조향도 크게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앞서 한 실험들에 비해 주의력이 가장 떨어지는 디귿자형 코스. 그 주변에 인형 같은 것들, 처음에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거 보고, 피해서 이렇게 왔어요. 혹시 몇 개? 4개, 5개? 하나가 여자. 주행할 때 회전 방향인 왼쪽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 주변에 숨어있는 마네킹의 수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실험자들.
실험자들은 오른쪽은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실제 유선혜 씨는 좌회전 중인 차량의 오른쪽에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가 유 씨를 제때 발견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의문은 남습니다. 차량이 피해자의 몸을 넘을 때 아무런 충격도 느끼지 못했다는 가해자의 말인데요. 네, 이것이 실리콘 블록입니다. 인체와 비슷한 탄성을 가진 실리콘 블럭을 이용해 사고를 재현해봤습니다. 승용차와 승합차, 그리고 사고 차량과 같은 SUV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세 종류의 차량에 나눠 탄 실험자들에겐 실험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했습니다. 잠시 후 차량이 실리콘 블럭을 넘습니다. 실험자들의 몸도 크게 흔들리는데요. 체감한 충격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과속 방지턱을 넘는 느낌. 덜컹하는 느낌이어서. 모르고 지나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으세요? 아니죠. 느끼죠, 충분히. 네, 심하게 느꼈는데. 취중이었다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지가 않은 이상은. 차종과 무관하게 모든 실험자가 강한 충격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충격의 크기는 과학적인 데이터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트 센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깔고 앉게 되는데요. 깔고 앉으면서 인체에 전달되는 그 진동을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실제 사고 때와 비슷한 차종, 비슷한 속도로 실리콘 블럭을 넘었습니다. 2.3. 2.3이요? 예. 차량 바퀴가 유선혜 씨를 밟고 지날 때 가해자에게 전해졌을 충격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보다 2배 이상 강합니다. 가해자의 주장을 믿기 힘들 정도인데요. 근데 보고서는 그때 알지 진짜 갈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오래됐어도 좀 분해요 제가. 우리는 영상 분석 전문가와 함께 사고 당시 영상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걸어오는 속도를 보면은 서로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왔죠.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들어오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분명히 밟은 거죠. 가해자가 유선혜 씨를 치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답니다. 그러고 보니 사고 직후 자동차 뒷유리에 빨간 불이 켜집니다. 바로 브레이크 등입니다. 다시 살펴보니 마지막 순간 가해 차량이 피해자의 몸을 넘기 직전에도 브레이크 등이 켜집니다. 불이 안 들어왔거든요, 지금. 브레이크 네. 등이 지금 브레이크 안 위쪽에 브레이크 들어왔어요. 등이 안 예. 들어왔네요. 깜깜한 상태라 이 각도에서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여기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브레이크가 이제 들어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덜컹하게 보이죠. 마주오는 차량도 없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과속 방지턱이나 요철이 없는 평지인데요.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던 가해 운전자는 왜 하필 피해자와 마주치던 그 순간과 피해자를 밟고 넘어가던 그때 브레이크를 밟았던 걸까요? 사고 영상을 본 전문가는 가해자가 2차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브레이크를 밟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장소인데 말이죠. 말과 다른 가해자의 행동,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브레이크를 밟은 이유에 대해 듣고 싶지만 당사자는 침묵할 뿐입니다. 대답은 가해자의 남편이 대신했는데요. 그럼 어머님께서는 진짜 전혀 모르셨다는 거예요? 아니 참나 그럴 수가 벌써 경찰 옛날에 잡아가고 집어넣겠죠. 아이, 브레이크도 한 번도 안 밟으셨고요? 안 밟았다니까요. 뭐가 걸렸으면 브레이크를 안 밟겠습니까? 치고서 쭉 브레이크도 안 잡고 가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브레이크 등처럼 혹시 우리가 놓친 단서가 더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의 CCTV를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고를 낸 뒤 집으로 향하던 가해자. 그런데 그로부터 약 30분 뒤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 CCTV에 녹화돼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던 그날 밤, 한 남자가 가해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차량 주변을 맴돌던 남잔 조수석 쪽에서 한참을 서 있는데요. 뭔가를 찾는 듯 행동하는 남자. 그는 바로 가해자의 남편이었습니다. 사고를 낸지도 몰랐다더니 사고 발생 30분 뒤 왜 차를 살피러 왔던 걸까요? 15분가량 서성이다 가해자의 남편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로부터 20여 분 뒤 가해자의 남편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곳으로 가나 했더니 차량 뒤편에서 나타납니다. 차량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서 있는데요. 가해자의 남편은 왜 2번씩이나 아내의 차량 주변을 서성였을까요? 늦은 밤 그가 찾으려 한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차량 확인하러 가신 것 좀 여쭤볼게요. 위에 14층이 우리 집인데 거기서 보니까 한 30m 정도 피가 흘려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게 무슨 뭐 이게 뭐 사람 뭐 끌고 간 적도 아니고 차로 끌고 간 것 같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도 저리 지나갔는데 그러더라고. 혹시나 뭐 우리 차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내가 혼자 생각으로 혼자 그냥 가본 것이지. 그냥 기분이 개운치 않아서 그랬답니다.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는데요. 그 경찰이 생각 왼쪽으로 그 사고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알았으면 왼쪽을 자세히 봐야지. 내가 오른쪽에 한참 보고 있겠냐고요. 알고 간 것처럼 그렇게 경찰들은 막 사고 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신이 사고 사실을 알았다면 조수석 쪽이 아닌 운전석 쪽을 살폈어야 말이 된답니다. 사실 경찰이 밝힌 충돌 지점은 운전석 쪽 범퍼인데요. 그의 행동은 정말 수상한 게 아닌 걸까요? 그런데 사고 영상을 살펴보던 전문가가 첫 충돌 당시의 상황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불이 들어오고 덜컹. 차와 충돌하면서 화면에서 사라진 유선혜 씨. 그 직후 차량이 이상하게 움직인답니다. 오른쪽 앞바퀴가 들렸다 떨어지는 속도예요. 가까이 오면서 오른쪽으로 부딪히고 오른쪽 앞바퀴가 먼저 이렇게 밟은 거예요. 자세히 보니 유선혜 씨를 친 직후 차량 오른쪽이 덜컹입니다. 경찰의 말과 달리 피해자는 오른쪽, 즉 조수석 쪽 바퀴에 먼저 깔렸던 것 같다고 전문가는 주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재구성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차량 오른쪽에서 나타난 피해자는 조수석 쪽 바퀴에 깔립니다. 그리고 차량 하부에 걸린 채 30m를 끌려가다 떨어진 피해자를 가해 차량이 운전석 쪽 바퀴로 또다시 밟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남편은 차량의 조수석 쪽을 살폈던 게 아닐까요? 그의 행동은 사고 당시 이미 가해자가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첫 충돌한 지점이 가해 차량의 조수석 쪽일 수 있다는 점과 사고 당시 가해자가 브레이크를 2차례 밟은 정황을 관할 경찰에 알렸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도 브레이크 등이 한번 들어왔던 거예요. 야, 빨리 와봐. 팀장 없어? 이거 하나 줘. 아, 여기 영상이요? 네. 제가 한번 참고를 할게요. 네네. 한 달째 미궁에 빠져있던 사건이 이제 곧 해결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한 번쯤은 더 불러서 그 부분을 좀 추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실을 전해줘야 할 또 다른 이들. 엄마, 좋네. 유족들은 지독하게 아프더라도 진짜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완전 거의적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용서하는 마음이 조금 사라지면서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살인한 거니까. 가족들은 기다렸습니다. 가해자가 진실을 말해주길, 그녀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길 내내 기다렸습니다. 유선혜 씨의 마지막 30m. 여기 이렇게 누워 있었고 정비실이. 그 사이 가해자는 2차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때 차를 멈췄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적어도 오늘 같은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용서해줄 의사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쪽이 먼저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럼 끝까지 가봐야죠, 저희도. 여전히 그들은 말합니다. 몰랐다고. 오로지 그 말만 반복합니다. 그날 밤 붉게 켜지던 브레이크 등. 그 짧은 망설임이 무슨 의미였는지 법의 심판대 앞에선 들을 수 있을까요?